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소비 지출을 줄여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노후 준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은퇴 세대들은 어떻게 소비 지출을 줄여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개인 소득이 높고 정부의 공적연금 체계도 잘 되어 있다는 일본의 은퇴 이전 세대들의 노후 준비 실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2020년 아사히 신문에서 일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70%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60%가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은퇴 세대들의 노후 생활비와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이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후 생활에 소득이 부족한 일본 은퇴 세대들은 어떻게 소비 지출을 줄여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노인 케어 관련 기업에서 제시한 고령자를 위한 7가지 절약 방법을 토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가나 삶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식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일본 총무성의 2021년 가계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2만 4,436엔, 우리 돈으로 215만 원인데요.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식비입니다. 금액으로는 우리 돈으로 64만 원으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로 이 식재료 비용 줄이기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월 생활비에서 식비 관련 예산은 일주일 단위로 세우고요. 식재료를 구입하기 이전에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해 구매 목록은 반드시 만든다고 합니다. 식재료 구입은 일주일에 3번 정도이고요. 일본 후지 TV에서 방영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일본의 고령 은퇴 세대들의 일상을 보면 이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집 근처 텃밭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마트에서는 초특가 상품만 구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 지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출은 흔히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는데요. 생활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고정성 생활비는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는 공과금이나 보험료나 주택관리비가 해당될 것이고요. 변동성 생활비에는 앞에서 살펴본 식비나 경조사비나 교통비나 이런 지출이 해당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먼저 변동성 생활비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이 고정성 생활비도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반드시 줄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들은 나이가 들수록 민간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하고요.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하고 휴대폰 요금도 저렴한 것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처분인데요. 자동차라는 게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은퇴하였다고 처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유지관리비 부담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일본에서도 고령자들 생활에 유지비 부담이 되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거주하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지원 서비스가 있는지 참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어 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42%나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가입자가 원하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년에 7.2%씩 5년이면 연금액이 36%나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평균 소득의 64%가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도 우리나라 주택연금과 비슷한 모기지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제도인데요. 매월 이자만 상환하면 되고 원금은 이용자가 사용하면 주택을 매각해서 상환하거나 상속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14,580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2021년 1,805건에 비해 34.9%가 증가한 수치고요.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건강 수명 늘리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비의 50% 이상이 70세 이상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경우 9년, 여성의 경우에는 12년 정도를 의료 지원 서비스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4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 168만 원의 2.9배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부부 2인 가구 합산하면 평균 진료비는 982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하면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일본 고령자들은 물 사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절수용품을 사용하고요.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에어컨같이 소비 전력이 큰 전자제품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20년이나 지난 선풍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